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 유은일 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2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후보자 시청 공고를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진행하였고, 그 후 6일간 공천 신청 접수를 받아 그 결과 남성 332명, 여성 199명 등 총 530명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대다수 후보자의 역량이 매우 출중하였고, 국민을 대표하기에 흠색 없는 각 분야별 인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의 제한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훌륭한 국회의원을 추천하고자 더욱 깊이 있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오늘 비례대표 후보 35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부합하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지, 둘째, 몸담아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풀어나가기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인지, 이상 세 가지 관점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단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 최보윤 45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이시고 장애인 업무 관련을 많이 하셨던 여자 변호사이십니다. 2번 박충건 38세,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입니다. 탈북공학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또 과학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번 최수진 55세,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여러 유수한 기업에서 여성 CTO를 해오신 출신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바이오 전문가십니다. 4번 진종호 44세,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 잘 아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시고요. 스포츠 행정 전문가십니다. 5번 강선영 57세,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육군 소장 출신으로 국가안보 및 통일정책 분야에서 활약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번 김건 57세,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풍부한 외교 경험으로 국익 향상에 기여할 외교 전문가인 외교관 출신입니다. 7번 김소희 50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균형 있고 생산성 있는 녹색정책 개발로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실천적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8번 인요한 64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십니다.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 구축에 기여할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번 김민전 58세, 경희대학교 교수시고 의회 제도 전문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이끌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번 김위상 64세,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이십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온 노동운동가십니다. 11번 한지야 45세, 을지과학대학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온 보건의료인입니다. 12번 유용원 59세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이시고 온라인 국방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면서 안보의식 확산에 기여해 오신 분입니다. 13번 강세원 36세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 실무 역량을 겸비한 워킹맘으로서 국민 체감도의 높은 민생정책을 개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이십니다. 14번 김장겸 62세 전 MBC 사장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산업 육성에 주력할 전문 언론입니다. 15번 김예지 43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은 탈당해서 국민의 미래 소속으로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준 시각장치 정의인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야당 대표께서도 극찬했던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6번 안상훈 54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할 전문가이십니다. 17번 이시우 37세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청년 부대변인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청년 정치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번 박준태 43세 크라운 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규제 컨설팅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 솔루션을 제시할 인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번 이소희 37세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청년, 여성, 장애인을 대변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번 남성욱 64세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통일 전문가로서 한 번 더의 평화 정책에 앞장설 전문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번 정혜림 31세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기후기술, 기후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 정치인입니다. 22번 김화진 65세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입니다. 호남에서 어렵게 보수의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오신 정치인입니다. 23번 이달희 62세 전 경상북도 경제부시사 당과 현장에서 풍부한 정치, 행정, 기획 경험을 쌓아온 당직자 출신입니다. 24번 주기환 63세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호남 지역 발전 및 국립 대통합에 기여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번 김민정 45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6번 서보성 54세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5년차 사무처 당직자로서 정권 재창출의 성공에서도 활약했던 현장 전문가입니다. 27번 김미현 54세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영화 영상산업의 건강한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문화예술인 전문가입니다. 28번 이석환 59세 법무법인 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29번 임보라 42세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여성 및 관련 단체 교류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당해온 바 있습니다. 30번 김인현 64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의 선장 출신 해양법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해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31번 최연우 44세 비영리 임의단체인 휴먼에이드 공동대표로 발달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입니다. 32번 이승현 65세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한 소상공인이십니다. 33번 이윤정 36세 전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미래세대 청년에게 도전 정신을 길러준 청년 여성 정치인입니다. 34번 백종욱 60세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사이버 안보 전문가이십니다. 35번 김소양 45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정당, 행정부 등 여러 가지 요직을 거친 실무형 인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이 굉장히 상징성인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1번 후보를 선정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명단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뭐 저희하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 때 여러 기자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우선 선거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약간 청년이나 뭐 여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비례 공천을 하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전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이 사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을 하기가 특히 어렵고, 여성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싸워서 당선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30, 40대 청년, 그중에도 여성,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여성분들을 하려고 했고요. 최고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험 되신 다음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상인과 장애인 모든 걸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변호사로서도 훌륭하고, 장애인 복지 활동, 그리고 뭐 법무부 관련 위원회 같은 활동을 해오셔가지고, 저희로는 뭐 1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만 1번을 하셔도 손색이 없겠다 판단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과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들이 당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구인데요. 뭐 저도 아시다시피 변호사고, 뭐 제가 선거를 뛰는 정치인이 아닌데, 뭐 제가 이번에 지역구 공천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 선거라는 게 참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또 가족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일반인의 상식 차원에서 답변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솔직히 기자분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성과 청년에게 좋은 지역을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좋은 지역을 어디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대구 같은 곳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뭐 지역 유권자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되고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선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순번분이 예, 어떤 예. 걸 고려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례라는 거는 흔히 뭐 이게 그냥 국회의원을 너무 쉽게 되는 거,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당 저 당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비례의원 중에 이름 생각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뭐 김혜지 의원은 뭐 의정 활동도 잘 하셨고, 특히 뭐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뭐 상당히 감동을 주시고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셨다, 충분히 인정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뭐 국민의힘과 함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 전할 때 그 청년이나 여성 좀 배치를 많이 이제 검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선권으로 여겨지는 20번 안에 30대가 4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청년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솔직히 정치에서는 40대도 청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20대 우리가 2030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20대 공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30대 중반 이후보다는 사실상 이런저런 준비도 좀 덜 돼 있고 경력도 좀 짧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게 과연 20대 초반에 비례로 특별한 전문성을 닦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분의 4년 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한테 좋은 일일까요, 과연? 좀 그런 점으로 이런저런 걸 좀 고려해봤고 저는 뭐 20대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3040이 청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 청년 여성도 있지만 그 호남 지역 관련해서도 전진 배치하신다고 네. 들었었는데 당선권을 이겨지는 20번 앞번호 쪽에 호남 인사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뇨한 위원장 호남이시고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당선권이요? 20위 안쪽? 그렇게 적게 보세요? 저희는 뭐 김하진, 주기현 그리고 뭐 또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전에 당선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 우리 국민의 미래에서는 몇 번까지 당선할 거라고 이렇게 좀 확신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국민의힘에 물어보니 국민의 미래에 물어보라고. 저희 많이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게다가 당직자도 아니고 이게 잠시 공천하러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라는 건 너무 힘들고 저는 작년에 한 가지 그냥 얘기만 드릴게요. 4년 전에 19번까지 당선이 됐는데 결국은 뭐 앞에 분들이 입각하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23번까지 승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혹시 이런저런 사유로 승계하게 되면 뭐 30번 안쪽은 뭐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네. 누구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 공천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뭐 검액관, 용액관 뭐 그런 거 많이 걱정들 하셨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많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는 검사 출신이나 용산 출신이나 하더라도 이 일을 진짜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만한 사람들은 불이익은 받아서 안 된다. 다른 사람들로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하지만 뭐 이런저런 사유로 내가 어디 자리를 거쳤고 출신이 어디라고 그래서 분위기에 틈타서 나도 한 자리 해보려고 나오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걸러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뭐 공교롭게도 저도 검사를 해본 데다가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해봐서 그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뭐랄까요? 지금 뭐 어떤 정치인들이 표현하듯이 저희 쪽 당에 좀 인재가 부족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하실 만한 분들이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많이 단체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역으로 가면은 좀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그나마 뭐 이렇게 저렇게 오시는 분들이 도움이 된 거 아닌가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희 비례 국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정책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기자분들이 보더라도 저희가 보더라도 깜이냐 아니냐, 뭐 그게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의 미래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순번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